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5월 4일 오전 9시경입니다. 북한이 원산 앞에 있는 호도반도에서 이 사정거리 70에서 한 200km 정도 되는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여러분 발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단거리 발사체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와 그리고 한미연합사가 이 발사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그동안 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불만을 표출해 오다가 드디어 군사적인 도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이번 이 군사적인 도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남북한이 합의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북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보게 되면은 남북한이 이 서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군사 훈련, 북한이 지금 이야기한 이런 지금 행한 단거리 발사체를 포함해 가지고 미사일 이런 발사도 일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하게 북한이 작년에 합의한 남북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파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초에 이 남북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합의를 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휴전선 거리 이 5km, 10km 그 반경 내에 말이죠. 비행기도 떠서는 안 된다. 헬리콥터도 떠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심지어 드론도 거기에 뜰 수가 없다. 정찰할 수 있는 정찰기도 여러분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식의 이 군사 분야 합의서를 이 한국 정부가 북한에게 해줘 가지고 우리 군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 놓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 미군도 작전을 할 수 없고 한미 연합군도 작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전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말이죠. 지금 우리 부대 군 예를 들면 포병 부대들은 그 휴전선 밑에서 이 포를 사격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군사 분야 합의서 때문에 아무런 훈련도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지금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말이죠. 지금 이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이 체결을 해놓고 비밀리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미국 이 정보기관이라든지 미국 연구소라든지 그런 데서 나온 보고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핵 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미사일 공장도 계속 가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군사 분야 합의서를 어겨가지고 여러분 이번에는 말이죠. 이 단거리 발사체를 수발을 지금 발사를 했다. 이것은 이제 이 북한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군사적인 도발에 나서겠다 하는 그런 지금 신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국제 정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법리주의다 이렇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영어로 리걸리즘을 부르는데요. 이 법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정치에서 국가들이 특히 적대 국가 어떤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조약을 체결한다. 또 이런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처럼 합의서를 채택한다고 한다면 그 합의서가 100% 지켜질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이 법리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법리주의적인 해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불가침 조약이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수많은 국가들이 이 수많은 불가침 협정을 여러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침 조약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파기가 되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991년에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갖다가 남북한이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당시에 미국이 가지고 있던 군산이나 이 지역에 있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전부 다 여러분 철수를 했습니다. 그 철수를 하면서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걸 채택을 했는데 북한이 그걸 여러분 깡그리 무시하고 비밀리에 핵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994년에 10월에 제네바 합의를 북한이 미국과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또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경수로 2대를 지어 달라고 해놓고 이러면 어떻게 합의를 깡그리 여러분 무시하고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해가지고 드디어 2006년에
이 핵실험을 해가지고 핵 보유국으로 지금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예는 국제 정치 외교사에서뿐만이 아니고 남북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작년에 그 군사 분야 합의서를 애시당초 해준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이 안이한 생각이, 그런 법리주의적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에 체결된 4.27 판문점 선언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한다고 했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은 해놓고 이번 제2차 하노이 회담 2월 27일, 28일 그 회담에서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의사를 지금 밝혔습니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빅딜안을 김정은에게 한글과 영문으로 된 문서를 제시를 했더니 김정은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영변에 있는 그 핵 일부 시설만 폐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핵무기라든지 핵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그 미사일 시설은 여러분 전혀 폐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지금 하노이에서 분명히 했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4월 27일 금년 이 4.27 판문점 선언 1주기를 맞아가지고 나홀로 여러분 기념식을 컴컴한 그 밤에 판문점에서 했습니다. 거기 낮부터 무슨 행사를 해가지고 밤이 되니까 말이죠. 우리 그냥 시민들이 거기에 정부 행사에 동원이 돼가지고 그 북한이 지키지 않는 그 판문점 선언이 이 하노이 그 회담 파국으로 해서 그것이 종이 조각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그걸 붙들고 나홀로 그 판문점에 가가지고 그걸 기념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4월 27일 그 판문점 선언 기념식을 나홀로 그렇게 했다가 이 며칠 지금 일주일도 여러분 지나지 않아 가지고 5월 4일 날 아침에 기습적으로 북한이 지금 발사체를 가다가 이 발사를 해가지고 긴장의 고조를 지금 수위를 높여가게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판문점 선언을 이 파기하고 군사 분야 합의서를 지금 이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4.27 판문점 선언이나 군사 분야 합의서는 이 세상을 깨서 여러분 수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합의를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자, 지금 이 정부가 이번 국가안보회의를 청와대에서 열어가지고 내놓은 이 지금 정부 성명 내용이 뭡니까? 이 도발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의 반응이 이렇게 미적지근해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노이에서 핵을 폐기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미사일 지금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비밀리에 말이죠. 농축 우라늄 시설도 계속 가동해가지고 그 농축 우라늄도 지금 만들어 내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어떤 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여러분 군사적 긴장을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이다. 촉구한다. 이런 식으로 미직지근하게 대응을 할 게 아니고 이 그냥 판문점 선언을 파기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이 군사 분야 합의서를 파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세상에께서 여러분들께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청와대에서 여러분 국가안보회의를 열어봤자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이야기가 전혀 나올 게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게 집단적 사고의 오류에 빠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이게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도 국방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야기를 한들 그 집단적 사고의 오류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이 지금 군사분야 합의서가 잘못됐다, 판문점 선언이 허구적인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 결정이 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이 1962년 10월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났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그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두 가지를 여러분 주문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케네디 대통령 자기 자신의 입장은 절대로 아무도 생각하지 마라. 그건 염두에 두지 마라.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선입견을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된다. 자, 두 번째, 그 회의에 참석한 한 사람을 말이죠. 그 회의가 진행되고 그 사람들이 토론을 하게 되면은 반론을 제기하는 악역을 하도록 하는 사람을 한 사람 지정을 해두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토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때 가장 합리적인 안이 제출이 돼가지고 그 쿠바 미사일 위기가 슬기롭게 극복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말이죠. 전부 다 한 사람도 그냥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나름대로 지금 자기가 그 입장을 지금 제시를 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북이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 한국은 중재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두고 있으니까 이 집단적 사고의 오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고위층들의 말이죠. 이 사람들의 생각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아니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자리에 앉았다가는 그만큼 국가를 책임지는 엘리트로서 어깨가 무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통령에게 직언도 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처럼 말이죠. 사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지켜지고 국민들이 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것 아닙니까? 자, 우리 그러면 이 북한이 이렇게 핵도 지금 30개, 60개 가지고 있다. 이 합의를 전부 다 속이고 해가지고 이 전부 다 이걸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다. 앞으로 지금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안 봤습니까? 리성근이라고 무슨 조평동 위원장이 판문점에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 언론 보고 북한에 여러분 언론 기관이 있습니까? 노동신문이 그 언론입니까? 그 전부 다 정부 선전 기관이죠. 북한에 언론도 없는 이 김정은 전체주의 정권의 독재자 하수인인 말이죠. 리성근이가 와가지고 우리 언론들을 보고 말이죠. 품평을 해요. 어떤 언론은 잘하고 있다. 어떤 언론은 문제가 있다. 그 리성근이가 그런 오만방자고 아나 무인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 그 1994년에 박영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판문점에 대표로 남북회담에 나와가지고 서울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리성근이 말이죠. 또 북한이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말이죠. 이 서울을 핵불바다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곧 협박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눈치 보고 저자세로 여러분 일관하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지 않고 한미연합사를 말이죠. 지금 전시 작전 통제권을 말이죠. 환수를 해가지고 이걸 무력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깔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한미 동맹이 약화되면은 북한만 대한민국을 깔보겠습니까? 중국은 대한민국을 더 깔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대한민국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뭘 믿고 지금 안심하고 세상을 이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일이 북한이 5월 4일 날 9시에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하기 전에 이 한국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 고위 관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북핵 문제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과 북한이 모두 유연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위 관리가 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전부 다 남북한이 다 이 미국과 북한이 둘 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북한 때문에 그랬는데 왜 한국의 그 고위 관리가 이 미국과 북한 모두 유연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죠.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집단적 사고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 대통령이 말이죠. 남북한 사이에 중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제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미국과 북한 모두가 유연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 아니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이 미국과 북한 모두 유연하게 입장을 가져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미국이 듣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한국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부터 이 취임 들어와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재자론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중재자가 지금 2년간 했는데 그게 여러분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국제사회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 이전에는 일체 제재 해제는 없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중재자를 하겠다. 자, 중재자라고 하는 것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중재를 쓰려고 한다면은 그 국가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뢰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중재자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4월 11일 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가지고 그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미국이 얼마나 냉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하는 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 이전에 제재 완화를 시켜줄까?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도 않았는데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재개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니까 미국이 그거 그냥 시간도 몇 시간 하지도 않고 정상에서 만난 그게 몇 분도 되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회담을 끝내버린 거죠. 여러분 4월 26일 날 워싱턴을 방문한 아베 수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골프도 치고 10시간 이상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야기도 하고 다 부부가 앉아가지고 거기 만찬도 여러분 이 식사도 같이 하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말에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에 즉위 직후에 이후에 최초의 지금 천황을 맞는 국빈으로 지금 방문한다고 아닙니까? 그리고 6월에는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 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4월, 5월, 6월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 하는 것은 이 외교사에서 한미일 관계사에서 여러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관계가 돈독해지고 미일 동맹은 말이죠. 이 나루히토 천황이 즉위하고 난 이후에 더욱더 새로운 강화된 동맹으로 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말이죠. 완전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지금 외교를 펼쳐가지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완전히 지금 외톨이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 중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5월 4일에 이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수발을 발사하면서 도발했으니 도대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중재자론을 지금 실패한 중재자를 붙들고 또 어떻게 지금 또 변명을 할지 참 우리가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오히려 지금 말이죠. 이 집단적 사고의 오류에 빠져 있는 이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팀을 여러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지금 잘못된 그런 상황이다. 자, 지금 이 4월 29일 뉴요커, 미국의 유명한 잡지 뉴요커에서 말이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에 관한 이 장문의 특집 기사를 여러분 실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이 미국의 입장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장은 아주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제재는 절대로 해제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제재 해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국은 군사적인 옵션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뉴요커 보도에 따르면 존 볼턴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존 볼턴은 말이죠. 지금 이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그래서 보좌하면서 가장 막강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재 해제는 없다. 핵 폐기로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제3차 미국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마라.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외교 해법을 거부하고 북한이 5월 4일을 했던 것처럼 군사적인 도발하고 자 군사적인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그 볼턴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군사적인 옵션을 쓸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데오도로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죠. 말은 외교에서 항상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러나 등 뒤에 항상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미국 외교의 철칙이죠.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하는 얘기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외교 협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미국이 등 뒤에 감춰놓고 있는 그 몽둥이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 이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얼마 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 CBS 인텔리전스 매터라고 하는 이 1시간 정도 하는 이 인터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존 볼턴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미국이 노력하고 있다. 자, 경제적인 제재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북한을 이 협상 테이블에 놓게 해가지고 핵을 폐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약에 북한이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인텔리전스 매터라고 하는 이 인터뷰에서 이 체인지 패스,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이 다른 길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바로 군사적인 옵션을 택하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패트릭 샤나한 국방장관도 이 5월 1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그 의회 지금 청문회 의회국이 지금 위원회에 나가가지고 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다한다. 그렇지만 외교가 실패할 것에 대비해가지고 미 국방부는 계속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월 달에 우리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하와이에 있는 미 해병대 특수부대에 헬리콥터가 여기 지금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 유사시에 이 한반도로 군사를 이동시킬 수 있고 작전을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특수훈련을 여러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일본에 있는 미 칠함대를 더욱더 여러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레이건호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하나 있는데 아메리카호라고 하는 이 최신형 강습형 이 항공모함을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메리카호에는 F-35라고 하는 최신형 비행기 20대가 거기에 실린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유사시에는 그 비행기들이 떠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군사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일본에 이 레이건호하고 아메리카호를 배치해가지고 두 척을 거기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일본의 한반도 후방기지인 일본을 지금 군사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지금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해군력의 60%를 지금 아시아 지역에 지금 배치하기로 결정해가지고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군사적인 옵션으로 대응을 하겠다 하는 지금 그러한 미국의 아주 확고한 입장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미국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한다면 한국 정부도 미국과 함께 이 한미 공조를 통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 가지고 이 북핵 문제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다고 한다면 북한이 이렇게 여러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런 민족 공조다, 우리 민족끼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지금 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를 여러분 이 채택을 해가지고 김정은이의 이 핵 폐기할 의사가 분명하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국제사회를 여러분 호도하고 있는 거 이건 완전히 지금 여러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 국제사회는 아주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금년 말까지 북한이 해외에 보내두고 있는 그 노동자들을 전부 다 추방시키고 본국으로 좀 송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약 20개국에서 2만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 전부 다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지금 개인 금고가 완전히 말라가는 것이죠. 지금 이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이가 벌어들인 달러가 13억 달러에서 23억 달러 이렇게 추정이 되고 이제 그것도 벌어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지난 5월 2일 날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지만은 미국이 중국 은행 세 곳을 워싱턴 연방지법원이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은행이 홍콩에 있는 북한 사람과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만든 A라고 하는 그 회사에 불법적으로 돈 세탁을 해주고 이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미사일을 중동에 이 지역에 파는 것을 그게 송금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완전히 미국의 제재 때문에 북한 은행은 국제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고 이 중국의 은행을 이용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돈 세탁을 하고 돈을 지게 주고 받았던 것이죠. 이게 이제 완전히 이번 5월 2일 미국이 그 중국 은행 세 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이 은행 세 곳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과 엄청난 벌금을 매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이 돈줄이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금년 안으로 이 북한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죠. 자, 이런 압력을 가해야만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이러한 국제공조로부터 벗어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5월 4일 아침 9시에 단거리 발사체 이 도발한 그 사실을 여러분 직시하고 지금까지 중재자가 완전히 실패하다 이걸 버려야 된다. 버리고 이 군사분야 합의서라든지 그 다음에 4.27 그 판문점 선언 이런 것들을 모두 스스로 폐기 처분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대북 정책,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리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